1858년 6월 12일 인천항 근처의 작은 마을 한복판에서 두 소녀가 태어났다. 그들은 평범한 쌍둥이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단 한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한 입으로 동시에 발성하는 듯한 그들의 소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전설이 되었다.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목소리. 당시 기록에 남은 이 말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날 밤 인근 농가에는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음색은 더욱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당시 기록을 남긴 김영수라는 상인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밤하늘 아래서 두 아이가 한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마치 한 몸 안에 두 영혼이 머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다. 이 짧은 메모는 오늘날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인천은 1858년 당시 조선의 중요한 항구도시였다. 황해와 맞닿은 이 도시는 무역과 어업으로 번창하며 약 5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다. 계절마다 변덕스러운 바닷바람이 부는 해안선에서는 조그만한 어선들이 분주히 오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당시 조선 사회는 세도 정치와 외세 압력 속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고 농민과 중인 계층 사이에 굳어진 신분제도가 여전히 엄격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쌍둥이는 평범하지 않은 존재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의 부모 박준호와 이명숙 부부는 평범한 어부 집안 출신이었다. 박준호는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가게를 꾸렸고 이명숙은 가정을 돌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들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다. 쌍둥이는 별도의 울음 대신 하나의 통합된 음성을 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하나된 영혼이라 불렀지만 의사나 학자는 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첫 몇 달 동안 쌍둥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나 부모는 점차 아이들의 언어 습득 문제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두 아이 모두 보통 아기가 내뱉는 유아 언어를 배우지 않고 있었다. 대신 서로만 통하는 낯선 소리들을 내기 시작했고 이는 외부인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언어였다. 1830년대부터 조선에서는 민간 기록이나 의학 보고서들이 드물었기에 정확한 진단이나 연구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마을 장로인 정성민은 후대에 전해진 구술 자료를 통해 그들은 말을 배우지 못했지만 서로 완벽히 이해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했다. 두 자매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떠한 표준 한국어나 주변 방언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신비롭게 다가왔다. 어느 누구도 그 언어를 배운 적 없었으며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말더듬이나 장애가 아닌 완전한 독립적 의사소통 체계였다. 1859년 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 자매를 둘러싼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신성시하며 보호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불길하다 여기며 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천에 들어온 뒤에는 그 현상을 과학적 혹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준호와 이명숙 부부에게는 두 딸은 축복이자 고민거리였다. 아버지는 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길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고 어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며 딸들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기록 중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 또 다시 그녀들과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다. 이는 가족 내에도 그 언어가 철저히 폐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관찰자들은 두 딸은 같은 숨결로 살아가는 한 몸처럼 보인다라고 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인의 관심이 높아졌고 과학자들과 학자들도 인천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과 청나라 등 주변국에서도 미지의 현상에 대한 기록이 늘어나던 시기로 인천에서 발생한 쌍둥이가 공유하는 목소리 사건은 동아시아 전체 과학계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끼쳤다.
결국 1860년대 초반까지 여러 시도가 이어졌지만 어떤 전문가도 두 자매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해독하거나 분리된 목소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쌍둥이가 만든 비밀 언어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더 깊게 탐구한다면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공유된 목소리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인지 살펴볼 것이다. 1860년 봄, 인천의 학자들과 의사들이 두 자매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두 아이가 공유하는 목소리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조선의학서에 따르면 쌍둥이가 언어를 공유한다는 사례는 전무했기에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 의사는 그 소리는 단일 한 갈성기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린다고 기록했으나 육안으로 보이는 신체 구조는 두 개였다. 박준호의 일기에는 1860년 5월 3일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오늘도 딸들은 한 목소리로 웃고 울었다. 가까이 있을 때면 마치 하나인 듯 하지만 멀어지면 그 음성은 더욱 미묘하게 갈라진다. 이 기록은 두 자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분리와 결합을 동시에 보여준다. 당시 입학했던 러시아 선원 알렉세이 페트로프도 쌍둥이를 목격하고 자신의 여행일지에 남겼다. 그는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눈빛으로 교감하면서도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신비롭다며 우리가 아는 어떤 언어와도 다르다고 적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이 현상은 당시 조선 사회 내에도 드문 관심사였다. 쌍둥이 자매가 사용하는 언어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마을 사람 중 일부는 그들이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믿었고 이는 곧 불안감을 조성했다. 1811년 겨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두 자매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정성민 장로의 또 다른 증언에는 밤중에 그들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면 듣기 싫은 떨림이 온몸을 감싼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해 말 박준호와 이명숙 부부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쌍둥이는 사람들과 점차 멀어졌고 가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 특히 어머니 이명숙은 딸들이 낯선 소리들만 반복하며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자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내 딸들이 점점 나와 멀어진다라는 짧지만 절박한 문장이 남아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설을 내놓았다. 일부는 심리적 결합 또는 이중인격 상태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특수한 유전적 돌연변이나 신경학적 이상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과 지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의사 우메자와 쇼지는 1862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두 아이가 공유하는 언어가 동일한 음성기관에서 나온 독특한 발성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근 국가에도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사례라고 적었다. 그의 견해는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처음의 시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해석도 확산되었다. 일부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를 신의 축복 혹은 악령의 징조로 받아들였고 이는 지역사회 내 갈등으로 번졌다. 선교사 에드워드 브라운은 편지에서 두 아이가 같은 영혼을 나눈다는 전설처럼 보이며 우리 믿음과 맞닿아 있다고 기록했다. 쌍둥이를 둘러싼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갔다. 1863년 초 겨울 외부 방문객들이 더 늘어나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고 가족 간에도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박준호 부부는 두 아이를 외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집안에 가두려 했다. 그러나 쌍둥이는 점점 더 독립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때때로 부모와 마주칠 때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며 반응하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는 이전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 표현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두 자매가 같은 시간에도 각각 다른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당시 발견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았다. 박준호 부인이 작성한 1864년 초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하나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정신적 세계까지 공유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당시 조선 사회에는 이런 독특한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명확하지 않은 결과만 얻었고, 종교인은 신비로운 징후라 해석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쌍둥이가 사용하는 비밀 언어가 주변 환경이나 교육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모 또한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 없이 아이들이 저절로 만든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는 마치 외국어처럼 완벽히 폐쇄된 언어 체계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결국 두 자매를 둘러싼 이야기는 인천이라는 도시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당시 여러 문서와 서신들을 통해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강렬했던 사건에도 불구하고 쌍둥이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부분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추측만 존재한다. 일부 학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이는 평생 비밀 언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오늘날까지도 당시 남겨진 문서들과 증언들을 토대로 학계에서는 여전히 해석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방법론 도입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당시 상황과 관련된 기록들을 더 알고 싶다면 채널 구독 후 이어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1865년 가을, 인천의 쌍둥이 자매에 관한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박준호 부부는 딸들의 상태를 더욱 전문적으로 진단받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다. 조선 최고의 의술과 학문이 집중된 도시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의료진은 정상적인 두 개의 신체 기관이지만 단일 음성으로 발성하는 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라 진단했다. 이 결론은 수많은 질문을 남긴 채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해 11월 의학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두 아이는 신비로운 언어 체계를 구축해 서로만 이해하며 살아간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질환의 범주를 넘어선 독특한 인간 현상이다. 이는 당시 조선 의학계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공식 기록이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의 개인적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언어 속에 머물렀고, 가족들과도 완전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인 박준호와 이명숙 또한 딸들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에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1867년 봄, 인천 지역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두 자매가 등장한다. 정성민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두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사람 앞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후 이들의 흔적은 기록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왜,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일부 학자는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숨어버렸다고 추측한다. 또 다른 이는 자연사 혹은 타지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남긴 공유 목소리라는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나 관련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쌍둥이가 보여준 언어 공유 현상이 극히 희귀하거나 고립된 특수 사례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 학문 분야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언어학에서는 비밀 언어나 자생적 언어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와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사적으로 보면 두 자매가 겪은 고립과 소외는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들은 박준호 군인의 일기와 김영수 상인, 외국 선원 알렉세이 페트로프 등의 관찰 기록뿐이다. 각각의 기록에는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당시 사람들의 혼란과 경외감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두 자매가 공유했던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 인간 관계와 소통의 본질에 대한 도전인지 아니면 우리 지식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였던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란 서로가 마음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쌍둥이는 서로에게만 이해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소통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괴하거나 불가사의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깊이에 대한 탐구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과 밀접하다. 두 아이가 만들어낸 세계는 결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 공용된 언어나 표준화된 대화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은 언제나 완벽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주어진 목소리는 하나였지만 마음속 갈등과 분열은 누구보다 컸으리라 짐작된다. 그래서 결국 세상 밖으로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닐까. 1858년 인천에서 태어난 두 자매가 공유했던 목소리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잠겼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 소통의 경계와 가능성에 대해 묵직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숨겨진 저마다의 비밀 언어가 있고 그것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이며 고유한 경험이라는 사실 말이다. 만약 이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역사 속 미스터리를 더 알고 싶다면 채널 구독 후 다음 컨텐츠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란다.